어떨까요? 우리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이에요, 그런 분들. 예? 차라리 공부를 조금 덜 했더라도 효교육을 바로 받아서 인성교육 바로 받아서 죽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찾아뵙고 아버지 어머니 효자 효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효자지. 아무리 공부자더라도 인성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죽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살은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가 자살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했죠? 부모님의 가슴에 묻어요. 밥을 먹더라도 물을 마시더라도 여기 걸려요.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분은 자식이 먼저 죽으면요, 자살하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죽는 거예요. 대못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살자고 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0년 전에 우리가 못 살고 춘궁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나물죽, 소나무 껍질을 먹였어요. 그때 자살자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오늘 이와 같이 풍요로운 세상 살면서 조금 더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참을인자 세 보면 뭐죠? 참을인자 세 보면 살인도 면한다. 자살 면한다. 참자. 조금 더 참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또 우리가 인성교육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노인들이 구박을 많이 받아요. 시부모님 구박 받아요.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20년 새에 5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학자로서는 세계 최고인 분이죠. 이분이 문명의 척도가 뭐냐? 문명의 척도. 어떤 나라가 가장 문명된 사회인가? 어르신 대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보면 안돼요. 그래서 한 나라의 문명됨을 가늠하려면 먼저 그 나라 국민들이 노인을 대접하는 것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인 대접을 잘못하니까 노인들이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20년 내에 다 노인이 되고 파파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박을 받으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내가 아들, 딸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놈들이 나를 구박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에게 더 잘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옛날 동방예의족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리 됐느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육이 없었습니까? 대학이 없었습니까? 국민소득이 내려갔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가정에서 효교육, 인성교육에 주는 것을 도외시하고 그냥 돈 좋은 대학 이런 곳에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육당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동방예의족이 어디로 갔나 이런 신문에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 존속 살해범은 부모를 참 입에 담기도 부모를 죽이는 이게 존속 살해잖아요. 5년 새 65%가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얼마나 키우고 얼마나 참 이렇게 고생해서 키우는데,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사회의 살인 사건의 39%가 가족 간에 일어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모가 자식을.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고 스위트홈, 해피홈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가정이 상당히 병이 들고 무너졌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일건의 얘기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되는데 사람을 짐승으로 키우고 하는데 인성교육이 잘못됐는데 원인이 있지 않냐. 또 어제도 방송 나왔죠. 여기 묻지마 칼부림. 이거 기가 차는 거예요. 길 가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묻지마.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것을 요약해 보면 제가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신문에 보면 가정의 위기다, 가족의 해체다 이런 소리가 많습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안정됩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튼튼해야 우리 몸이 튼튼하죠. 세포가 병들면 거기 암이고 우리 몸이 죽습니다.
오늘 가정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써가지고 또 세계적 가정이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1, 2위를 하잖아요. 가정이 부부간에 서로 찢어지니까 거기에 딸린 자녀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결국은 우범지대로 빠져가지고 나쁜 일에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큰 범죄에 휘말리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까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데는 자유상친락 바로 효를 통해서 가능한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만 약 4, 50년 전에 효가 살아있을 때는 지금 같은 이런 범죄가 거의 없었어요. 많지를 않았어요. 그다음에 오늘날 학교 교실의 무질서, 교육의 위기 아까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요즘 학교 가면 뭐 학교 폭력 이거 심각하죠. 우리 아이들 참 마음 놓고 학교 보내기 힘들죠. 그다음에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죠. 또 학교 가면 욕이 난무하죠. 욕 왕따시키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영어 수학 하나 더 가르친다고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인성교육을 잘해서 다시 말하면 인성교육의 핵심인 효교육을 잘하면 이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연고로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각종 흉악 범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살인, 폭력, 조폭, 살인 등 범죄 연령은 점점 내려지고 있어요. 사회 병리적 무질서, 강도, 절도, 강간, 사기 우리가 뭐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문을 우리 처녀들이 자고 있는 그런 원룸이라든지 이런 걸 잠그고 해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것은 사자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런 범죄를 했을 때 그 부모가 알았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해자의 부모면 피눈물을 흘리고 할 것이고 또 가해자, 범인도 내 자식이 이 강간범이 되고 살인범이 됐구나. 그 부모도 평생을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랄진데 오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효를 복원하고 살리는 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이어온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효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래도 요 조그마한 나라, 강대국 사이에 조그마한 나라가 5천년 역사를 이어온 것은 우리 선조들이, 할아버지들이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강토를 지키자. 이게 효입니다.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위하든지 지키자. 그래서 약 900여 개 여회의 외침이 있었지만은 나라를 지켜온 거예요. 그러고 6.25 때 우리가 거의 다 먹힐 정도가 됐었는데 물론 미국의 도움도 있었지만은 우리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들이 그때 대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군인들은 다 죽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일어나서 포항에서 포항 학도 이용군들이 그것을 막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그때 만약에 넘어졌더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의 이 기저 속에는 바로 효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효와 충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하듯이 나라의 효를 다할 때 그것이 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는 가장 한국적이며 가장 세계적인 정신, 문화,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리아를 효리아, 효리아, 코리아, 효리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효민족이다. 우리 내리 속에 우리 해외에 흩어져 있는 약 500만 우리 한민족이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도 한민족은 효민족이다. 이 사상만 가지면 앞으로도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효가 중요한 것은 효는 바로 무엇보다도 생명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윤리. 부모와 나의 관계는 왜 중요합니까? 나한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는 거 왜 삽니까? 생명 지키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암 환자라든지 암 환자들 보면 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잘 지켜야 되고 사는 날까지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효는 생명윤리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과 서로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은 생명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죠? 채소의 생명, 또 동물의 생명, 먹이사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들을 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맹자님은 효는 자기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부모를 잘 섬기듯이 이웃의 노인을 또 우리 공동체의 노인들을 함께 잘 섬기자. 그래서 우리 집 노인을 노인으로 섬겨서 남의 집의 노인에까지 미치며 또 우리 집 아이를 사랑한다면 남의 아이들도 사랑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작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할머니 중요하면은 남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 그래서 효를 좀 더 현대적으로 광의로 넓게 해석하면 옛날에는 뭐 지구촌이 굉장히 먼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은 지금은 글로벌 시대 해가지고 바로 미국까지 그냥 9시간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자기 가족 내에 가족 이기주의 정도로 효가 아니라 이제 더불어 모두가 지구촌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 그렇죠. 이웃, 사촌, 지구촌 가족. 지구촌 가족이 함께 다 잘 살기 위해서 효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교적인 가치다. 그 다음에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통시적인 문화다. 효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럽니까? 생명의 윤리이기 때문에. 효는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모와 자녀로부터 태어나는 한은 효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시적인 문화다. 그 다음에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통념적인 정신이다. 그래서 뭐 사회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저 또 왕정 정치 하는 데서도 일단 효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효는 바로 모든 문화, 모든 종교 이렇게 상생하고 서로 화합하는 이런 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효라.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현대 효를 우리가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7가지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효를 연구해서 우리가 7가지로 이렇게 함축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효를 하려면은 경천애인을 실천해야 된다. 하늘, 뭐 종교를 갖든 안 갖든 하늘이 나쁘지다면 하늘이 벌을 준다. 명심보감에 보면 자활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고 위불선자는 하늘이 재앙을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나쁜 짓 하면 뭐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하늘이 벌을 준다. 벼락을 친다. 이렇기 때문에 한 번에 나쁜 짓 못했어요. 오늘 말이야 어린이들을 잡아다가 유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늘이 벌을 준다는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상이 있어야 이런 범죄가 줄어들 줄입니다. 그 대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홍익인간, 우리 당군 조선의 건국이님인 홍익인간 널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고 세 번째가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고 현대의 효는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해야 돼요. 원래 효의 의미는요 부자자효.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자효, 원리효도. 자, 부모는 내리사랑, 치사랑 이런 말했죠. 내리사랑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이고 이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부모가 지 새끼 사랑하는 건 본능도 다 알아. 이게 뭐 제비도 다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원리 효도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교육의 교자가 효도요 뿌라지 칠복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효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효 교육자가 필요하고 효 지도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 효는 여성들은 좀 무시하고 남존여비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나 현대 효는 하모니 효니까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가정에 우리 여성분들, 가정에 우리 모두가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 남존여비 해가지고 그냥 여성들은 부엌에서 일만 하고 제사 이런 거는 주로 남자 위주로 했잖아요. 지금은 남녀 평등인데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여성도 존중하는 이런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가족 사랑. 그다음 나라 사랑. 바로 효는 나라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아무리 편안하게 해도 나라가 흔들리고 전쟁이 나버리면은 남자들이 다 군대에 나가야 되고 죽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가정이 튼튼하려면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인 가효 국총은 정말로 이 시대를 내다보는
훌륭한 해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랑 환경보호도 효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효과가 나느냐. 아까 우리의 이 효는 생명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이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건강합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걸 다 먹는 겁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공기, 자연의 물, 이거 다 먹고 자라요. 자연에서 나오는 배추, 자연에 나오는 살. 그래서 지금 요즘 환경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그냥 오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몸이 저절로 뭐 암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 사상의 배경이 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공자님 말씀은 나무 한 그루를 베는데도 그 때에 맞춰서 베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함부로 그냥 베지 말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 인류봉사까지 해야 온전한 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 우리 이시조선 때, 조선 때 효를 주로 가족 위주로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위주로 좀 강조를 해가지고 그때 뭐 여러 가지 노론, 소론 이런 안동권 시 셰도가의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도 우리 역사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불어 다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화합하고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해서 더불어 하모니 오브 영 앤 올드 더불어 모두가 하모니 되고 소통하고 상생하는 이것이 현대적 개념의 효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 보면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아주 가족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 이 책 이름이 사람 만들기 People Making. 그래서 불량 인간, 불량 지도자, 불량 정치인, 불량 기업인, 불량 청소년 등은 가정의 책임이 크다. 리콜을 하든지 새로 하든지 사람을 리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결혼하기 전에 화목한 가정에서 효를 잘하고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시집가서 부모를 잘 봉양하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애경사로 사랑하고 이런 건강한 자녀들을 키우는 길만이 리콜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아주 세계 1등하는 사람 만드는 공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1등 인성이 훌륭한 실력이 있는 그런 바른 사람들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효를 가장 잘하고 인성교육을 잘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이걸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육의 중심 주체가 어디냐면 가정에서 다 합니다. 가정에서. 옛날도 우리 이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다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안 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문제가 생기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게도 많고 또 가정 중심에 아니면 부모님들 중심으로 가정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가정은 없고 당에 있는 학교, 우리가 이북에 이런 필름 보면은 유치원에서 막 그냥 당성이 강한 이런 애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그 철저한 공산주의를 만들잖아요. 무섭습니다. 이북의 애들도 보면 그 노래하는 거 섬찟하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한국은 지금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아까 핵가족이니까 부모님 다 맞벌이 가고 뭐 애들 그냥 유치원에 맡기고 밤에 그냥 조금 데려왔다가 조금 재웠다가 아침에 또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언제 애들하고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예절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할 시간도 없고 부모님 자체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또 학교는 어떤가? 가정에서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하려고 꿀밤이나 한 대 주고 한 대는 매라도 때리면 부모들이 와가 왜 우리 아들 때렸냐고 선생의 따귀를 때리고 고발한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주눅이 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교육의 주체가 지금 불명명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했듯이 학교가 폭력이 되고 학원은 폭력이 되고 선생을 폭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알았으면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효도 교육을 쉐마 교육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노벨상에 180명의 노벨 수상자 중 5명 꼴 중 1명 약 한 25%가 유대인들이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 약 40%가 유대인이에요. 이분들의 교육 방침이 뭐냐? 지식 교육과 인성 교육에 균형된 그런 교육을 시킨다 이게요.